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아파트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해 신뢰성 추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시관계자는 감리보고에 의존한다고 강조해 시의 관리감독 책임보다는 감리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경강 세창이 다리 인근에 한반도 지형의 연꽃공원이 탄생했습니다. 군산시 대야면 주민들이 갈대를 제거하고 연꽃을 심어 정성스럽게 가꾸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도시생태 현황 지도가 준공 단계에 들어가 각종 생태 관광 사업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도시생태 현황도를 토대로 용안 생태습지의 지방정원 등록, 서동 생태공원 사업 등 생태 관광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시민청원에는 아파트 시공 불량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아파트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해 신뢰성 추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보강공사가 진행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짓고 있는 건물 내부가 누수되면서 문제가 된 한계동의 안에 뒤늦게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마동 자이아파트까지. 익산 지역 신규 아파트마다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익산시 시민청원에는 GS건설 자이아파트 시공 불량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청원은 시민 500명 이상이 공감하면서 익산시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완공이 된 것도 아니고 되고 있는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 내가 들어가서 하고 이상 없을까? 평화동 LH 아파트와 마동 자이 아파트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익산시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부실공사 원천차단 통했다라는 제목의 익산시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공동주택 현장 14곳의 구조 안전점검 결과 이상 무라고 밝혔습니다. 마동 자이아파트는 건설 현장까지 방문해 점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달 후쯤 발표된 익산시의 추가 보도자료도 마찬가지.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감리단 교차 점검을 벌여 공정성과 안전 확보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익산시가 직접 아파트 안전성과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닌 감리자 보고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권자이긴 한데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감리자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건설에는 사업자와 시공사, 감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감리 선정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 입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익산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확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사업 주체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감리 제3의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 감리자가 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는 거잖아요. 감리자 보고에 의존해 신축 아파트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한 익산시. 하지만 신뢰성이 추락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신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와 민주당이 오늘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고, 김민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권이 잘못했는데 한 지역의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신종 지역주의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10% 할인하고 할인액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별로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늘려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3,5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익산 지역 농민들은 추석 전에 공익수당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 77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12,800여 농가이며 농가당 60만 원씩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다이론 카드로 충전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로 지급됩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영농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산 동백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업무 과다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교육청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학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현재 팀 단위로 3, 4명이 구성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명 이내 과단위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업무의 집적화와 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가져와 처리하며 강사 채용을 지원하는 일을 맡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이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올랐습니다. 군산의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 5일 0.01% 이후 52주 만입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24일 0.01% 상승을 마지막으로 4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권에 들어섰습니다. 갈대가 무성했던 만경강 세창이 연꽃공원에 연꽃잎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공원의 한반도 지형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역들이 연꽃공원을 직접 가꾸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2016년 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 모형의 연꽃공원. 코리아 둘레길의 서해랑길 군산 53코스에서 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지리적 한계와 한정된 예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갈대가 무성했지만 지금은 연꽃잎들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직접 연꽃공원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대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대 제거, 연꽃 식재 등을 추진했습니다. 1년은 주체가 없고 방치하다 보니까 갈대만 무성하고 참 여기에 그래도 자원이라면 자원인데 이게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주민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여기서 개발을 이렇게 좀 연꽃도 심고 갈대도 뽑고 연꽃도 심고. 지난 8월에는 이장단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9개 자생단체가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지형을 지역별로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연꽃공원 변화에 놀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 방치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그 연꽃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연꽃공원 가꿈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바람대로 연꽃마당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 유관부서랑 협조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와 이런 연꽃과 이런 주민들의 뜻을 이어서 스토리를 예쁘게 만들면 지역의 이 대화면에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우리 관하고 우리 민이 함께 힘을 합치면 주민들이 직접 가꿔 나가는 연꽃공원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대체 부품 생산기업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자 협동조합은 도내 16개 자동차 대체 부품 생산기업이 참여해 오늘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동차 대체 부품은 순정 부품과 성능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은 40% 저렴한 국토부 인증 부품입니다.
이들은 K오토파츠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예정이며 유통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 대체 부품 생산 기업 38곳 가운데 16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최행석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중 시장이 최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은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후보는 이처럼 결정이 나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표이사 재공고를 비롯해 직무대행 체제, 공무원 파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산시가 천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군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에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8세에서 39세입니다.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도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내년부터 줄게 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은 올해보다 997명 줄어든 16,797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 평준화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28명에서 내년부터는 26명으로 조정됩니다. 또 익산은 학급당 27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듭니다. 한편 군산은 군산여고에 한시적으로 증설됐던 두 학급을 줄여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와 같이 2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익산시가 익산학 연구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익산학 연구를 위해 지방대학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광대와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익산학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학은 지역 역사와 문화 등을 토대로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활동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77명을 선발합니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18명, 초등학교 교사 41명, 특수유치원 교사 5명, 특수초등학교 교사 13명 등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에 발표됩니다. 전북은행이 올해 신입지원 공개 채용의 지역 인재 80%를 선발합니다. 공개 채용 모집 분야는 금융일반과 통계, 정보통신, 디지털로 일반 인재와 지역 인재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도내 인재 모집 비율은 80%이며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는 18일까지 원서를 받은 뒤 서류 심사와 온라인 필기 심사, 면접 등을 거쳐 11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익산에도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시는 도시생태 현황도를 통해 익산의 생태계를 파악해 생태관광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용왕생태습지공원의 지방정원 등록 추진 등 생태관광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어제 열린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로 도시생태 현황지도 준공에 나섭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하천과 산림, 토양 등 생태 환경별로 보전 가치에 따라 생태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도면화한 자료입니다. 토지의 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토지의 생태적인 가치를 조사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등급화한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생태원 검수를 마쳤고 10월 정도, 금년도 10월 정도 지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도시생태 현황지를 파악해 용안생태습지공원의 지방정원 등록 추진과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동산동 다래못의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강변에 있어 다양한 생물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용안 생태습지는 지방공원 등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물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동식물을 조사하고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좀 대변 흔적이라든지 발자국 그런 걸 저희가 보고 그걸 저희가 토대로 입힌 거예요. 생물 그런 동식물을 현황 조사를 한 거죠. 또 금마을대 서동공원의 서동생태관광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원은 공사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정도 준공을 볼 것 같고 내년에는 에코캠핑장하고 생태숲을 조성을 해서 동삼동 다래못은 현재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생태 현황을 파악한 도시 현황 생태 지도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낸 도내 수험생은 16,805명으로 지난해보다 295명이 감소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수능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 비율은 73.9%로 지난해보다 952명 줄었습니다. 반면 졸업생은 22.9%로 550명 늘었고 4.3%인 검정고시 출신은 107명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20%를 넘은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 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서지만 시민발전 전 대표와 정석산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씨와 정 씨는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도의원에게 시민발전 대표이사 임명과 조카 광급공사 수주 등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지만 정석산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여객과 화물열차가 감추고 운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14일부터 18일까지 호남 전라선 여객 운행 횟수는 하루 233회에서 117회로 50%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 전라호남선은 108회에서 70회로, 일반 열차의 전남-호남 장안선은 125회에서 47회로 줄어듭니다. NS 푸드페스타에서 200여 명을 채용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에 열리는 NS 푸드페스타에서 하림, 삼양식품 등 국가식품 클러스터 43개 기업이 참여해 200여 명을 채용합니다. 박람회 2일차에는 현장 면접과 취업 컨설팅이, 2일차에는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채용 상담 희망자는 고용안전 일자리 센터나 JB 자뱅 컨설팅에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이른바 골드 번호판과 포커 번호판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자동차 등록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량 등록 번호의 사적 재산화를 막기 위해 골드 포커 번호판 말소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골드포커 번호판을 받기 위한 민원 폭탄과 번호판의 값비싼 유통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골드포커 번호판은 1111, 2222, 1234 등 4개의 숫자가 같거나 기억하기 쉬운 차량의 번호판을 뜻합니다.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9월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합니다. 시는 지난 10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으로 총 4,485세대에 1억 2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피해 가구와 공동주택 수용가, 임시거주 제공시설입니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공동주택 810가구에 단지 관계자와도 9월 고지분이 감면 조치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 시의원 11명이 13일 임시회를 끝낸 뒤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며 삭발했습니다. 삭발에 나선 이들은 김제는 분노한다라는 문구를 새긴 검은 리본을 매달고 새만금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정부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전북에만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더는 전북을 희생양 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여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군의 한 술집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과 목격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 이사라는 이력을 자신의 홍보물에 기재한 천호성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형이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추석을 맞아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매주 1인당 2만 원 한도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 다이롬 카드 이용자는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롯데중앙연구소가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롯데그룹 산하식품 연구개발 조직으로 식품진흥원과 함께 대체식품과 고령 친화식품 등에 협력합니다. 특히 글로벌 푸드추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푸드추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10개국의 협의체를 이뤄 상호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도와 군산시 청년들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군산 청년 함께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서 큐레이션, 진로 상담, 창업 컨설팅, 청년들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나눔, 유키즈 온더 군산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축제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등도 행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지난 7일부터 열린 제34회 전국실업단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펜싱팀은 지난 3일부터 열린 제28회 김창완배 전국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 출전해 남자협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유한회사 세솔건설이 지난 10일 익산시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장학금을 25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저소득 학생에게 정기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2022년 알기 쉬운 군산시 살림살이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주요 정보를 약 30여 페이지에 알기 쉽게 담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